네, 안녕하십니까.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칙에서 법률 행위 문제 풀 때 기초적으로 염두에 있고 기할 것이 뭐냐면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41번은 정답이 4번 거기 재매매 이야기 있습니다. 자, 거기 이야기라는 것은 뭡니까?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속합니다. 자, 1번 유언, 숙권행위의 철회, 채무의 면제,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전부 다 단독행위고 4번의 이하. 다음 42번 법률행위 목적. 자, 목적이라는 것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 확과 적타가 있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목적 설명 틀린 거. 자, 4번 보시면은 표시된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표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동기란 말은 보통 표시하고 연관돼서 표시가 안 되면, 표시가 되면, 그래서 동기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이건 동기의 불법이란 말 있겠죠? 네, 불법이 아니다. 표시했을 때 뭐가 된다? 불법이 되겠죠. 근데 그 지문에 보시면은 표시된 동기가 사유질서에 반한다고 됐으니까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할 수 없다가 틀렸겠죠. 반사회적 법률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기의 착오란 말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기의 착오란 말도 있고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동기라는 것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착오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동기가 뭐가 되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면 착오이고 불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갑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는 107조를 얘기합니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하죠. 자, 1번 지문은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네, 107조는 101랑은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뭐죠? 원칙은 뭐하고 유효합니다.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수 경우 무효가 되는 조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고요. 두 번째,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됐죠. 네, 대리권 남용도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지문,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중간 퇴직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진해서 사표 낸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겠죠.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일을 비진입 표시 당시 안 경우 있습니다. 알았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경우는 뭐다? 무효로 한다고 되는 거. 4번 좀 틀렸고요. 다섯 번째, 지인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아닙니다. 지인은 뭐예요? 진의는 표의자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43번은 3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44번 갑니다. 사기입니다. 틀린 질문 있겠습니다. 44번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소송행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송행위. 자, 의사표시 전체입니다. 107, 108, 109, 110조 관계없습니다. 이 의사표시 관련된 주문들은 특징이 공법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사법행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 소송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공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법행위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1번 지문 되겠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소송행위,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45번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 45번은 정답이 4번. 네, 4번은 뭐냐면 자,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뭐했다? 해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겁니다. 법정 해제 후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불이익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 실익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면하고 내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정답 4번. 정답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4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네, 옳은 것 됐습니다. 등기 신청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요. 법무사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 대리는 유효하다. 네, 의사 능력 없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 능력 없는 자는 대리인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정신줄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지 법정 대리까지 소멸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 46번은 정답이 4번. 자,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네, 복대리인은 자 위에 대리인 있겠죠. 대리인. 자, 요것만 복임행입니다. 요것만 복대리 선임하는 요 사이가 무슨 행위고 요것만 복임행일 뿐이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 상대방과 할 때는 어차피 똑같이 뭡니까? 네,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받았죠. 사성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모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소멸하겠습니다. 46번은 4번이었고요. 47번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 있죠.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상대방이 전득자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했다. 본인은 무권 대리 대리인을 전득 추인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은 확대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축소시킬 필요 없습니다. 확대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사실은 2번은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세 번째,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무권 대리인 행위 무능력자로 했습니다.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무능력자 보호. 네 번째 질문은 추인 거절을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대리인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47번 협의 무권 대리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은 48번입니다. 자, 이거는 표현 대리 관련 얘기입니다. 담보대출 대리권 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갑의 대리로서 갑토지를 병한테 매도했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 권한은 뭡니까? 기본 대리 권한은 뭔데? 담보대출인데, 그죠? 담보대출인데 가서 우리 병한테 뭐 했다는 거죠? 네, 매매를 하였다는 얘기죠. 딱 있는 순간 뭐예요? 아, 월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구나. 딱 눈치가 채 되겠죠. 따라서 48번의 1번은 담보대출 필요한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 필요한 서로 일치 규범한 것은 기본적 대리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무슨 대리가 성립해야 돼요? 표현 대리가, 이 계약이 무슨 대리가? 표현 대리가 뭐 해야 되지? 성립이 돼야지 병이 갑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8번의 2번은 논리 모순이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 자체를 보면 논리 모순이고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서도 월권 대리가 문제가 된다. 네, 이 기본 대리 권한은 임의대리도 좋고 법정 대리도 좋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네 번째, 병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네,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매매계약의 허가제를 위반했습니다. 확정적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불확정 무효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지역에서 이미 확정 무효라고 돼 있는 것들은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고요. 49번 갑니다. 무효 취소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49번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등기로 전형, 재활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한등기로 전환된다. 이 49번은요. 소급한다는 말이 틀린 거고요. 소급이 아니고 뭐요? 그때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가 틀렸다는 얘기죠. 49번은 2번 틀렸고요. 다음 50번 갑니다.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50번은 정답이 4번. 자, 50번은 4번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는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무효여서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다. 그런 뜻이죠? 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다면 이때는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도 이 법률행위도 다 같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이 있다면 불법 원인거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번까지가 총칙 10문제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입니다. 물건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네, 이것저것 모아서 낸 지문이죠. 자, 3번 좀 보시면 무인성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판례는 무인성이 아니고 뭐다?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자, 1번은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사도통행권 안 되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안 되죠.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가서 확인할 것. 지상권 설정했다는 지상권 취득은 당연히 물권의 승계,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 자, 네 번째는 무단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 다섯 번째, 물권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 맞는 지문. 우리 판례는 무인성 아니고 뭐다? 유인성. 그래서 자동 복귀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겠습니다. 다음 52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했습니다. 문제가 좀 이렇게. 자, 거기 소유권 보전 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거는 중간 생략 보전 등기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자가 건물을 그러니까 보전 등기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면 그 등기정은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주문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가등기는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등기 권리의 적법 당연히 추정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추정력은 이익만 아니라 불이익에서도 인정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추정 효과는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형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53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자, 물권 청구권 정답은 4번. 항변권 있는 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소유권 추록인데 소유권 기초로 해서 혹시 반환 청구권을 던질 때 물론 당연히 현재 점유자한테 던지는 게 맞습니다. 단 이 현재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 즉 본권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던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3번은 정답 4번입니다.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점유할 권리 본권 있는 자한테는 213조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54번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얘기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지문은 사기가 나옵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자, 2번 지문은 침탈당했습니다. 이때는 반환 또는이 아니고요. 2번은 또는이 아니고 또 한으로 됩니다. 함께. 틀렸고요.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 선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네, 204조 3항을 얘기하죠.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는 승계는 204조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이 될 것이고요. 4번 지문은 자, 3번을 이어서 하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했을 때 침탈자 선의 매수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리죠? 4번은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같이 묻어가기 때문에 그자한테 행사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침탈당해서 2년이 아니고 몇 년? 1년. 그래서 54번은 204조를 가서 겨냥해서 낸 겁니다. 틀리지 마세요. 다음 55번 갑니다. 자주점유, 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5번 정답이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에서 차이가 나죠. 취득시효는요 반드시 평공자가 꼭 들어갑니다. 자주점유가 요건입니다. 소유사가 없으면 취득시효 절대 할 수 없다. 2번 질문, 권한성질상 불분명한 점유는 타점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점유로 추정. 세 번째, 임차인의 점유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가 아니고 타주. 네 번째, 물건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있다. 매수인 점유는 타주가 아니고 자주. 다섯 번째, 타점유자가 새로운 건에서 수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다. 타주가 아니죠. 자주가 되겠습니다. 네, 55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5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선의취득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은 동거인,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으면 을은 당연히 무권리자가 됩니다. 무권리자. 자, 믿고 산 병은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을은 동산을 뭐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거래는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인도 점유하니까 병은 뭐 해야 됩니까? 평언하고 그 다음에 평언 공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의이며 그 다음 뭐예요? 무과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점유 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했을 때 양수인 간에서는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당연합니다. 점유 개정에서 동산을 이중 양도에서는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요. 두 번째, 양수인의 선인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선취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평언, 공연,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면 선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56번은 정답이 2번. 세 번째는 상속은 거래 아니므로 선취득할 수 없다. 네, 여기 상속은 거래가 아닙니다.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겠지만 상속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선취득할 여지가 없고요. 다섯 번째, 점유 개정 같은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도 중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인도가 있고, 그죠? 또 간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 있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을병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을의 점유하지 않습니다. 현실인도 하지 않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얘만 을이 점유를 해요. 점유를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이쪽 안 하고 제3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무거리자로부터 점유가 다 떠나 있는데 딱 하나 안 떠 있는 게 바로 뭐다? 점유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선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선시택 객체는 동산한다. 네, 동산이지 부동산은 절대 선시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56번은 정답이 2번. 다음 57번 갑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7번도 별표 두시고 자주 기억하시고요. 타당성 없는 것은 거기 5번 보시면 유익비 경우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7번은 정답이 5번. 203조를 갖다가 가서 잘 정리하십시오. 자, 1항은 자, 위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 뭐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비로소 무슨 비? 필요비하고 뭐다? 유익비를 뭐 달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필요비를 지출 즉시 이런 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유익비, 계약이 종료 후 이런 말 없습니다. 임대차가 아닙니다.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때 비로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지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네, 청구를 했을 때 선택 문제가 있어요. 선택이요. 이 선택은 네, 점유자가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반드시 누가 한다? 회복자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비용이 큰 게 유익비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비는 아니고요.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 상환 가지고 이걸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조심할 것은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 가서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51번, 5번 정답입니다. 허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이것도 취득시효도 반드시 나오죠. 자, 58번 틀린 지문은 3번.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 후 부동산에 관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네요. 자, 등기는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지. 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58번은 3번, 나머지 것도 좀 잘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갑니다. 토지를 가불병 3명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됐습니다. 자, 59번은 1번은 지분 탄력성이란 말씀입니다. 상선 없이 만약에 뭐하면 사망하게 되면 1번은 지분 탄력성 때문에 아시습니까? 탄력성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 비율로 각자 귀속하고요. 두 번째, 보존행위는 보존은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요. 각자 하도 관계가 없겠죠. 세 번째, 지분이 균등하다면 관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균등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정의 공유물을 침해하면 갑은 단독으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틀렸네요. 4번. 네, 보존 행위로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다섯 번째,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공동소유 정답 4번이었고요. 네, 60번 가져오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됐을 때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갑하고 을하고 자, 지료 지급 약속은 했는데
이 사실을 등기부에다가 뭐 하지 않았다?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상권 갖고 있을 때 혹시 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만약에 뭐 했으면요. 그죠? 혹시 병원 때 이렇게 양도가 됐으면 지상권 양도가 됐을 때 치료 증액 이야기는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으면 갑은 이 을한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등기되지 않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 병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한테는 치료 증액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등기 안 했으면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양도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이제한테 가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60번의 2번은 기간 만료하면 바로 지상물 들어 안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갱신해서 거절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법정상권인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처를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전 법정상권을 양수할 수 없다. 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료는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무상유상 다 가능하고요.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편면적 강요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60번까지 정답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